109조 전략이 있어야 컨셉트가 실현 가능하다. 음식점의 컨셉트를 표현하는 수단을 경영 이념이라고 한다면 컨셉트를 실현하는 도구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이란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의미한다. 5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작은 나라에서 60만 개가 넘는 음식점이 있는 외식산업은 전쟁터와 다르지 않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혼자만 존재하는 독점적인 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외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경쟁 업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 전략을 준비하고 창업을 해야 한다. 창업 전에 설정한 전략이 유효하여 사업이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방심해서는 곤란하다. 치열한 전투는 음식점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생 직업으로서의 음식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가 평생 동안 모은 자본금이 한순간에 허공 속으로 날아갈지 모른다. 전략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가? 전략이란 용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이다. 전략은 초기에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술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투를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 현대에 와서 전략은 군사적 개념을 넘어서 기업 전략 등 비군사적 분야에도 응용되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의미가 확장되었고 이를 경영 전략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외식 산업에서 전략이란 외식 사업자가 스스로 설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 업체를 능가하는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경쟁 업체보다 더 많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자신에게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보다는 아마도 인기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열심히 서비스를 보태면 쉽게 성공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자. 본 책에서 전략은 소규모 외식 사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경쟁 전략과 성장 전략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림 1 참조. 경쟁 전략은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창한 경영 이론 중 오 포시스와 본원적 전략을 인용한다. 외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성장 전략을 설명한다. 경쟁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립해야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성장 전략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 이고르 엔소프 교수의 매트릭스 이론을 인용한다. 창업 전에 경쟁력 결정 요인을 검토하라. 아무리 작은 음식점을 창업하더라도 창업 전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략이 없는 창업은 5년 이상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과 같아.
우리나라 음식점의 약 80%가 5년 이내에 사업을 포기한다. 다시 말하면 약 20%의 음식점만이 전략을 가지고 창업한 것이고 나머지 음식점은 주먹구구식으로 창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즘 막장 드라마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듯 전략이 없는 창업은 막장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 창업자가 창업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업과 관련된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경영학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경영자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마이클 포터는 기업이 속한 환경, 즉 산업구조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 참조. 이와 같은 기업 환경론의 핵심 이슈는 경영자의 능력만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체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 환경 요소를 잘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관리하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표 1. 경쟁력을 결정하는 5가지 중요 결정 요인의 판단 기준 참고해 보세요. 만약 그러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창업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능력을 쌓아야 한다.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5가지 중요 결정 요인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제의 위협, 기존 업체 간 경쟁이며 이러한 내용의 분석은 산업 내 경쟁을 결정하는 요인을 통해 경쟁 강도, 수익성, 매력도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 1을 기준으로 외식 사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물론 상권과 업종 및 업태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창업을 위한 사전 검토를 위해서 오포시스를 충분히 조사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경쟁 전략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창업하지 마라.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상권, 업종, 업태를 기준으로 한 중요 환경 요소에 대한 경쟁력을 판단하고 난 후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경쟁 전략의 대표적인 모델은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집중화 전략이 그것이다. 집중화 전략은 원가 중심 집중화 전략과 차별화 중심 집중화 전략으로 구분되므로 실질적으로는 4가지로 이해해도 된다. 각각의 전략을 사사분면에 나타내보면 그림 3과 같아. 4가지 전략은 2개의 변수에 의하여 구분된다. X축에는 경쟁 우위 요소가, Y축에는 경쟁 시장의 범위란 변수가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시장에서 어떤 무기로 승부하는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아. 각각의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첫째, 원가 우위 전략이다. 국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낮은 원가에 바탕을 둔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 우위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쟁사와 품질은 동일하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식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어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품질이 떨어진다면 이는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가 우위 전략으로 승부하는 외식 기업의 사례로는 돈데이 삼겹살, 호식이 치킨, 피자헛, 맥도날드, 애슐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업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지만 충분한 경쟁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업체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대부분의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차별화 전략은 국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차별화로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외식 사업체로는 BBQ, 미스터 피자, 아웃백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업들은 유사한 경쟁사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차별화된 맛이나 브랜드 이미지 또는 다양한 촉진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차별화 전략을 선택한 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극적인 R&D와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화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제품 속성 또는 품질의 차별화는 특허받은 햇잎갈비, 소비자 편익의 차별화는 저렴하고 편리한 맥카페, 하루 종일 부담 없는 가격, 행복의 나라. 구매 상황의 차별화는 제대로 된 아침 맥모닝, 고객의 차별화는 젊음의 카스, 어린이를 위한 해피밀. 셋째, 원가 중심 집중화 전략은 국내 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상권에서 낮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략을 추구하는 외식 업체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업체들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의 독립 창업자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원가 우위에 집중하는 원가 집중화 전략을 펼치는 외식 사업체로는 전주 막걸리 골목 맛집, 순천의 꼬막 정식 맛집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업체는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가격은 낮으면서도 푸짐하고 높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외식 업체들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의 유명세로 더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지만 점포의 입지가 해당 상권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순간 해당 지역에서 얻어지는 원가 우위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넷째, 차별화 중심 집중화 전략은 지역의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차별화에 집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업체로는 대전의 성심당, 참장군, 참나무 생선구이, 천안의 강릉집 등이 대표적이다. 독립 창업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개발하여 성공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업체가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에 욕심을 내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세분 시장에서 차별화로 성공한 일부 외식 사업체들이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전략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냉철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지역에서 인정받는 차별성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효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다. 이상의 설명을 이해했다면 외식 창업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검토하고 내가 창업하려는 상권과 입지에서 해당 전략이 충분히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잘 나가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내가 창업하려는 지역에서도 그 효과가 먹힐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독립 창업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시장이 아닌 특정한 세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창업하려는 상권의 모든 경쟁 업체를 분석해 보면 자신이 어떤 전략으로 창업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원가 우위 전략으로 승부를 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 집중화 전략을 선택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원가 중심 집중화 전략이 가능해도 수요가 충분한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인 독립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차별적 집중화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기타 개인 창업자들이 넘볼 수 없는 특별한 노하우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전략이 없이 창업하게 된다면 상권 내 소비자가 해당 점포를 한 번쯤 경험하는 데 걸리는 6개월에서 1년 동안만 사업을 하고 곧 폐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당장 성장 전략을 수립하라. 일본에는 100년 이상 대를 이어 경영하는 소규모 외식 업체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점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점포가 2년 이내에 문을 닫고 그나마 5년 이상 된 점포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음식점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사업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전략 없이 유지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유지는 곧 퇴보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경쟁 점포는 계속 새로운 메뉴와 새로운 분위기로 신규 창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업체는 유지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퇴보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제품과 사업체는 수명 주기가 있다. 내가 만든 메뉴와 사업장이 언제까지나 손님들의 발길을 끄는 대박집으로 유지될 것이란 기대는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소비자도 변하고 외식 트렌드도 변하는 점에 착안하여 변화에 대응하며 꾸준히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의 앤소프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이론화한 최초의 학자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신규 고객을 개척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앤소프가 개발한 제품 시장 매트릭스 성장 전략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만으로 음식점이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4가지의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시장 침투 전략, 제품 개발 전략, 시장 개발 전략, 다각화 전략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림 4 참조. 세부적인 전략을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첫째,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 메뉴를 이용하여 기존 시장에서 고객을 확대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방법이다. 보통은 시장이 성장하는 경우 이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정체된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외식 업체들은 판매 촉진 활동을 통하여 성장을 시도하지만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경우가 많다. 둘째, 제품 개발 전략은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방법이다. 기존 메뉴의 개선도 이 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신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자칫 어설픈 메뉴 개발로 기존의 좋은 인식마저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메뉴 평가를 통해 음식점의 컨셉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메뉴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다. 외식 사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상권과 입지에 분점을 내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시장 개발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체는 장사가 잘 되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 개발 전략은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점포가 가지는 차별성이라는 강점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넷째, 다각화 전략은 새로운 메뉴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외식업체의 성장을 꾀하는 방법이다. 가장 적극적인 성장 전략으로 외식업체가 식품사업에 진입한다거나 기타 타 업종으로 다각화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에 외식업체들이 기존의 업종을 다양화하는 경우도 다각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다른 상권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파게티 전문점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성장 전략을 가장 잘 실현한 대표적인 외식 기업으로 더본 코리아를 들 수 있다. 1993년 논현동 상권에 원조 쌈밥으로 시장에 침투한 후 1998년 기존 시장인 논현동 상권에서 한신포차라는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존 시장의 본가, 새마을식당, 해물떡집 0410, 홍콩반점 0410 등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시장 개발 전략을 추진했다. 더본 코리아는 해외에도 진출하면서 다각화 전략을 착실하게 이어나가면서 연매출 755억 원인 외식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작은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도 창업 예정인 상권과 업종을 대상으로 경쟁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아직도 경쟁 전략과 성장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후 창업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창업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경제 수준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서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은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있다면 소상공인 창업 업종에 틀림없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창업 준비의 부족 때문이다. 준비 없는 창업이라도 운이 좋아서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진입을 할 수 있더라도 과연 평생 직업으로서의 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점포의 컨셉트에 적합한 전략을 찾고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주해서는 곤란하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성장 전략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할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도 대를 이어서 경영하는 노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